튀르키예와 그리스, 소아시아 사도 바울 여정. 세 번째가 이제 종교개혁지, 마르틴 루트라든가 저빙글리, 칼뱅 있는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가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순서를 좀 앞당겨서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먼저 다녀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추후에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이 금방 또 안정될 겁니다. 그때 다시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되니까 먼저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다녀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를 가시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역은 튀르키예와 그리스 두 나라를 가시는데 오늘 아마 일정을 두 가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대한항공으로 직항으로 가는 일정이 있고 또 한 번쯤 경유해서 가는 경유하는 항공사 우즈베키스탄 항공사에서 두 가지 일정을 드렸는데 이스탄불까지 직항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항 대한항공으로 하나 드린 거고 8박 9일 일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그 경유하는 우즈베키스탄 항공인데 뭐 일정은 현지 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갈 때 올 때 한번 경유하느냐 직항으로 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장님 좀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성지순례가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땅입니다.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성도 여행 가신 게 4차, 5차까지 하면 주 47년부터 67년 동안 20년 동안 이 넓은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67년도에 로마에 가셔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그 이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한 게 바로 대부분 이쪽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이제 그 2차 저는 뒤에 또 지도가 있는데요. 뒤에 지도 좀, 요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1차와 2차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 유네 루스디아, 코냐, 이고니오 있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이쪽 안탈리아 있는 아탈리아 지역, 에베소 지역, 드로아 지역에서 저 북쪽으로 해서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은혜교회는 대한항공이 이스탄불로 왕복합니다. 그리스에서 대한항공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아테네에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리스는 대한항공이 없기 때문에 저 이스탄불에서 왕복을 해서 이스탄불에서 중심으로 해서 국내선을 타고 저 갑바도기아가 있는 저쪽 카이세리 지역으로 갔다 국내선을 한번 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1차와 2차 다녔던 이고니온 지역, 루스트라 더베라든가 이런 지역을 쭉 경유해서 비스디아 안디오 그리고 또 에베소 지역, 그래서 에베소 지역 이쪽에는 소아시아 초대 교회들이 다 뭉쳐져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초대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언성을 듣고 서신을 보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무나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라,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상은 다 못 가지만 소아시아 초대 교회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튀르키예와 그리스 그 중간에 파란 바다가 있는데 이 전체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인데 그 중간에 있는 건 좁은 의미에서 에게라는 바닷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를 타고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갑니다. 바울은 저쪽으로 해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의 그 인의 한상을 듣고 우리 와서 건너와서 도와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빌립보로 올라가셨지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아니라 항공 이동상 튀르키예에서 배를 타고 저 그리스 아테네로 넘어갑니다. 히오스라는 섬에서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를 먼저 모시고 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 때 고린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든가 아테네 유적지를 모시고 저희는 거꾸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 반대로 아테네에서 저 북쪽으로 메테오라든가 데살로니카, 빌립보에 가보시면 바울이 직접 그 로마 시대 때 그 설교했던 장소라든가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쪽에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런 흔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는 루스트라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자주 장사했습니다. 근데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저쪽에서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감옥도 현재 가보시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바울이 20년 동안 다녔던 그 길, 로마 시대 때 길도 흔적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해서 한국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넓은 지역을 저희가 8박 9일 일정 동안 국내선도 한번 타고 배도 타고 버스 타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일정입니다. 보통 여유가 있으면 한 열하루라든가 열이틀 정도 하시면 좀 자세히 보시지만 또 시간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8박 9일 동안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좀 움직여서 바울의 갔던 흔적들이라든가 소아시아 초대교회의 흔적들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튀르키예와 그리스고, 보통은 저쪽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초기지, 여기서부터 시작 발점이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사이프러스 섬도 가보시면 좋으실 텐데, 또 최근에 지진 난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쪽은 좀 현재로선 복구 작업이 있어서 못 가시는 거고요. 저희는 갑바도기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서부터 코냐, 성경에 나오는 코냐,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뭐 파묵갈레, 에베소 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배를 타고 그리스를 가셔서 저 위쪽으로 해서 다시 이스탄불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우리 남한 면적의 7.5배라고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행기 국내선도 한번 타시는 거고, 그리고 버스 이동도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가시는데, 뭐 바울은 여기서 20년 동안 이게 나귀를 타고 다니셨는데, 저희는 8박 9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당시 2차 전도 여행지의 루트를 따라서 다녀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항공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정을 제가 두 가지로 제안드렸는데, 대한항공은 인천에서부터 이스탄불로 12시간으로 직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 때는 10시간 정도 걸리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안드린 대한항공 스케줄이고, 아무래도 뭐 직항으로 갑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이제 HY라는 우즈벡 항공인데, 그거는 타시켄트를 경유해서 가시는데 비행 시간은 비슷합니다만은 중간에서 내려서 또 환승하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한 서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요 타시켄트 우즈베키스탄 항공은 9박 10일이에요. 하루가 더 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스케줄이 밤 비행기가 아니라 다음날 아침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지 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현지 일정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 요금 차이는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뭐 제일 편리하고 직항으로 가기 좋지만 10만 원의 갭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시고 곧바로 신청하신 분들은 예약하고 발권을 진행해야 됩니다. 대한항공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못 가시기 때문에 튀르키예를 선호하셔서 저쪽 항공 좌석 때문에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희가 그룹으로 딱 좌석을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예약하고 발권할 필요는 없으세요. 출발 한 3주 전쯤에 하시면 되는데, 대한항공으로 간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1, 2주 최소한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 결정하신 분들은 예약하고 항공권을 먼저 구매를 해 놓으셔야 된다. 저희가 그런 강의는 해드리지만 그런 게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게는 이제 한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항공료가 그래도 10만 원 정도의 갭을 두고 가시려면 최대한 빨리 대한항공은 예약하고 발권해야 된다. 그래요. 요 주간에 저희가 대한항공 똑같은 스케줄로 세 팀이 벌써 발권해놨습니다. 이스탄불로 해서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빨리 결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뭐 좋은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으로 타고 가시는 게 또 마일리지 혜택도 있죠, 직항의 편리함도 있죠, 뭐 서비스라든가 다양하게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박 9일이고 현지 일정은 내부적인 일정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이제 터키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튀르키예고 최근에 터키라는 나라에서 국가명이 튀르키예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상의 수도는 앙카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터키는 과거 비잔티움 시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시대 때, 그리고 또 오스만 터키 시대 때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과거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이 들어왔고 오스만 터키가 들어와서 지금은 해격권이지만, 과거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에서부터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는 그때는 기독교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적지가 많은 거고, 바울이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다 해서 튀르키예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넘겨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가보시는 게, 이건 이제 이스탄불인데 행정상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도시고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보시면 뭐 저쪽에 보시면 저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거기서 배도 한번 타보실 거고요. 크루즈를. 그리고 성 소피아 교회라고 이거는 지금부터 약 한 1500년 전에 건립된 교회인데 아주 완벽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슬람 시대 때는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는 사원으로 사용했고 지금은 그게 또 박물관으로 사용했다가 지금은 또 해교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부적으로 원래는 목적은 교회였다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남아있는 성소피아 교회고 그리고 톱카피 박물관은 오스만 터키 시대 때 술탄들, 황제들이 살았던 궁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박물관이고요. 블루모스크 여기 성소피아 교회를 그대로 본따서 맞은편에 있는 이슬람 해교 사원을 이렇게 블루모스크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스탄불 시내에서 다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탄불은 로마 시대 때 유적지, 오스만 터키 시대 때 유적지 이런 걸 다 이스탄불에서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선을 한번 타고 저희가 저 내륙의 갑바도기아라는 쪽으로 갑니다. 카이세르 쪽. 그쪽에 가셔서 이제 보시는 게 아마 사진 속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대림구유라든가 바샤바 계곡, 게레메 계곡, 또 여기서 열기구가 많이 떠 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갑바도기아 지역이고요. 이런저런 동굴 속에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지켰던 그런 곳이고 저 안에 보시면 신학교도 있고요, 뭐 세례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대림구유는 저 안에 지하 8층 규모의 지하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보시면 저기서 세례터라든가 침례터라든가 신학교 그 당시 거주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 지하 8층 규모의 도시에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대림구유 바로 갑바도기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쭉 넘어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서 비시디 안디옥도 보실 거고 쭉 소아시아 쪽으로 오시면 이 소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지금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이지만 그 당시 로마가 이쪽을 다 점령해서 다스렸을 때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길레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무시아, 비스두니아, 아가야 이런 지역을 다 로마 시대 때 행정상 편리하기 위해서 나게 구분을 해놨는데 요 소아시아 지역에 다 초대교회들이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다 보시면 서머나,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레델비아,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단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서신을 보낸 곳인데 여러분들이 전체 7개 교회는 다 못 보시지만 몇 개 교회를 가서 보시는데 다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기둥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시즌으로. 그래서 기둥이라든가 흔적들을 가셔서 보시고 이 지역이 이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왜 책망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가이드 설명을 통해서 그 지적을 한번 직접 가보시면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 교회를 이동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 정도 이동합니다. 한 교회를 방문하는데 가보시면 다 이렇게 다 무너지고 기둥들만 흔적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파묵갈레 지역이고요. 히에라폴리스라고 로마 시대 때 큰 도시였습니다. 원형극장도 있고 파묵갈레 아마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카에서 그 온천이 나는 지역이고 이 지역도 한번 가보실 텐데 이 파묵갈레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이 온천물을 당겨서 호텔 내에서 온천욕도 하실 수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왜 그 책망을 받았는지 지역에 가보시면 확실히 이해됩니다. 그 온천수가 와서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쪽에 그런 게 이제 비유해서 그 지역을 직접 가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히에라폴리스 이쪽은 다 로마 시대 때 큰 도시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원형극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넘겨주십시오, 장님. 그래서 에베소를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 에베소는 상당히 큰 로마 시대 때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시면 약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저희가 쭉 투어를 하실 텐데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항구 도시는 에베소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있는데 보시면 뭐 셀수스 도시가 나오는 두란노 도소원이 있고요. 원형극장 이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원형극장입니다. 로마 시대 때 사도 요한이 여기서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하드리엔에서 신전이 있고 이 주변에 가시면 뭐 그 당시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 그리고 아주 화려했던 그 상점터라든가 부유층이 살았던 그런 맨션이라든가 이런 게
에베소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직접 보시면 와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건축물들이 어떻게 다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보실 수 있는데 뭐 로마 시대 때 큰 이 안에 에베소 교회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서 튀르키에서 그리스까지 아까 그 에게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이 배는 히오스 섬에서 밤배를 타고 아침에 도착하는 게 아테네예요. 그래서 그 배는 엄청 큽니다. 배에서 주무시면서 오시는데 이제 그리스의 첫 번째 오시는 곳이 아테네하고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 바울이 뭐 2차, 3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 그 당시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곳을 비마트라든가 고린도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 가시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아테네 시민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곳, 그리고 또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게 다 아테네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테네를 쭉 보시고 고린도를 보신 다음에 저희가 쭉 북쪽으로 해서 올라가시는데 저 중간에 메테오라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또 델피라는 곳도 있는데 델피는 저희가 시간상 못 가지만 여기는 그리스가 신탁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델피 신전이 아주 유명한 그 신전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테오라를 가시는데 메테오라는 그리스에서 유명한 또 관광지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바울은 저기 들리지 않았지만 그리스 정교에 수도원이 있는 곳, 아주 높은 산 정상에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지금도 현재 수도사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실 거고요. 쭉 올라가셔서 이제 메테오라 위쪽에 데살로니카라든가 빌립보 지역, 그래서 바울이 2차, 3차 전도를 달렸던 그런 빌립보 지역을 직접 보시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오시는데 그리스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스 가시면 이제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아테네에 있는데 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건 어디 있냐냐? 바로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이제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바울이 저 위에서 아테네 시민들한테 설교했던 곳, 바로 아레오파고 그 언덕입니다. 아크로폴리스라든가 근대 올림픽 경기장, 뭐 고대 올림픽 경기장은 못 보셨지만 근대 올림픽 경기장에 열렸던 그런 올림픽 경기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린도까지 가시는데 고린도 세계 3대 운하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운하. 아까 그 에게하고 이쪽 지중해를 쭉 따라서 이렇게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받는 거고요. 고린도 유적지, 바울이 여기서 가서 이제 고린도 유적지, 그 당시 상당히 엄난한 도시였습니다. 이 엄청난 도시고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런 현장을 직접 가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이제 갱그리아 항구는 저희가 시간상 못 가지만 여기는 이제 바울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 이스라엘도 오셨고 또 로마도 가셨는데 갱그리아 항구, 여기도 그 당시 흔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에서 쭉 아테네에서 올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메테오라는 지역인데 이건 바로 그리스어로 하늘 위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저런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현재도 그리스 정교의 수도사들이 저기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저기서 식량과 물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가보시면 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리스의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변이 상당히 좀 전경이라든가 괜찮은 지역이에요. 메테오라 지역이고요. 메테오라에서 쭉 이제 빌립보로 가시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첫 발을 내딛던 곳이 바로 네아폴리 지역이에요. 그 바울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렸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에게 세례 주었던 곳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바쳤던 감옥이에요. 조 감옥이. 그리고 빌립보 유적지, 빌립보에서 바울이 다 이렇게 설교를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유적지가 있고 빌립보도 상당히 로마 시대 때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저희가 다시 이스탄불로 오시는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첫 발에 유럽의 첫 발을 내줬다고 해서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든가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선 네아폴리라고 까발라라는 지역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에서 저 북쪽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저희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다시 오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까지 오시는 스케줄이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와 1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가시는 거고 그리고 소아시아 초대 교회들을 직접 누려보신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오시면 여러분들 사도행전과 함께 그리고 바울의 많은 서신들 그런 현장들 직접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걸 다 보신다고 보십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서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가시는 바울 유적지에 답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하실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선호하시는 거는 10만 원 차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항공 여권을 사본을 하시고 그거는 항공까지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인당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를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국내선 튀르키 이스탄불에서부터 갑바도기아까지 그런 국내선까지 저희가 다 예약을 해서 발권을 해야 됩니다. 두 구간을.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미리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되고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항공료는 점점 자리가 없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설명을 이렇게 마쳤고요. 혹시나 이 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신가요? 날씨요? 날씨는 이쪽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이제 그리스는 한국보다 좀 더 따뜻할 거고요. 그때가 그런데 튀르키예는 우리 한국과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겨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아주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이라고 보셔야 돼요. 2월 달의 날씨는. 이 갑바도기아 쪽 같은 경우는 영하 한 2, 3도가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이 지중해 쪽 바다 쪽 에베소 있는 쪽 소아시아 초대교회 있는 곳은 영상 한 5도에서 10도 그 사이 정도. 그리스는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2월달 출발 기준에서 갑바도기아 쪽 내륙 쪽은 아까 내륙 쪽은 좀 춥고 영하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영상인데 그래도 우리가 체감 온도는 좀 춥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툼한 겨울 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도 그 지도를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튀르키예 그쪽은 지진난 곳은 수리아 안디옥 쪽이에요. 저 한참 남쪽 저희와 저희가 가는 갑바도기아 지역이라든가 이쪽은 전혀 지진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가는 곳은. 그래서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 쪽 지금 현재 복구가 거의 한 8, 90%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갑바도기아 쪽 여기 보시면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지진난 곳이에요. 근데 이쪽은 저희가 안 간다. 저희는 가시는 곳은 쪽 갑바도기아 중간에 있는 갑바도기아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동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진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 뭐 다른 질문? 예. 예, 이게 튀르키예는 일단 이게 보시면 땅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넓다 보니까 여기서 1차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게. 그래서 빵을 항상 식전에 빵이 나옵니다. 식빵 같은 게. 그래서 빵을 드셔보면 터키 빵은 그렇게 맛있습니다. 속이 부대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부제 같은 걸 전혀 안 쓰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고 뭐 터키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아요. 뭐 케밥이라든가 이런 종류도 케밥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게 나오는 거고 현지식도 나오는데 튀르키예는 아침과 저녁을 호텔에서 드세요. 호텔에서 드시고 점심은 저희가 다니면서 현지식이나 그런 걸 드시고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아침은 반드시 호텔에서 드시고 점심과 저녁 이런 것은 현지식 내지는 호텔식으로 드시는데 이쪽에서 식사 때문에 불편하신 적은 없습니다. 식사는 다 잘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식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그리스의 아테네 여기는 한식당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각각 한 번. 나머지 지역은 다 호텔식이나 현지식을 하는데 뭐 특별히 식사가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게 넉넉하다 보시면 되고 빵도 괜찮고 그리고 저희가 출발한 뭐 한 달 전이나 3주 전쯤에 그 최종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간단한 밑반찬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식사는 크게 문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는 이제 터키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또 8박 9일 일정이 돼서 차 이동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 거리가 워낙 차를 좀 타고 다니셔야 된다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잘 따라다니실 겁니다. 뭐 식사라든가 호텔도 다 좋은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 불편하지 않으실 거고요. 이제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이스라엘 이쪽보다는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관광지가 워낙 이쪽이 유명하기 때문에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게 만족도는 더 좋은데 이제 좀 버스의 이동 거리가 이스라엘보다 좀 더 많다. 그게 하나 단점입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이 이제 그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교회에서 이제 단독 행사를 하시려면 20분 이상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버스가 이 갑바도기아에서 저 데린구에서 코냐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제 코냐에서 하룻밤 주무십니다. 저 코냐에서 다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파묵갈레 갈 때 뭐 계속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비스디아 안디옥 들렸다가 가시고 휴게소도 들렸다가 가시는데 그날 이동 거리가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묵갈레에서 나머지는 소아시아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요 남쪽 아테네에서 저 메테오라까지 올라갈 때 그리스에서 그때가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날 조금 이동 거리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계속 버스만 타고 가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도 보셔야 되고 또 뭐 도착해서 히에라볼리스, 파묵갈레 이런 것도 보시고 라오디아 교회도 보시고 휴게소도 2번 정도 쉬었다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네. 예, 예. 예, 뭐 그리스 버스는 다 좋아요. 근데 터키 버스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아주 좋은 버스로 나오라 하는데 이 유럽에 있는 버스는 우리나라의 관광 버스보다 훨씬 더 성차감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서 보통 만드는 것은 뭐 벤츠라든가 메아만이라든가 이런 유럽 그 자동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성차감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게 다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청해서 좀 그래도 연식이 좀 최근에 버스가 나온다 하고 요청을 해놓으면 그런 버스가 나오면 뭐 덜 나위 없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는 큰 뭐 20명 이상이면 다 대형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48인승, 49인승.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항상 좀 최근에 연식을 좋은 걸로 했는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 회사의 배차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운이 좋으면 정말 이게 좋은 걸 버스인데 일단 그전에는 최대한 좋은 버스를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버스 회사는 배차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도 일단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그쪽에서 그래도 요청 안 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가시려다 신청하신 분들이 터키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30만 원씩 계약금 내셨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이제 항공료를 결제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 이제 못 가신다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새로 가시는 분들은 이 항공료를 결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150에서 160만 원 저희가 항공료를 정확히 알려드리면 그거는 이제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도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우리는 가기로 결정했다. 그럼 최대한 빨리 항공 작업을 해야 돼요. 만약 이게 했는데 뭐 한 달 후에 나는 또 신청하겠다. 그럼 그때 가서 그분은 항공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